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2021년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FOMC 11월 회의 내용하고, 호주 통화정책 이후에 나왔던 기관들의 금리 인상 전망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조금 늦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미 미국 FOMC 내용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예,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매월 이제 150억 달러씩 축소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200억 달러씩 사주던 거를 뭐 미국 국채 800억 그리고 모기증권 400억 해서 1200억 달러씩 사주던 거를 150억 달러씩 매달 줄여 나가서 내년 한 7월 달 정도면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럼 뭐 한 100억 달러만 줄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웨스트팩에서 나왔었나요? 예,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되면 매달 변동성이 좀 커질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옵니다. 이번에 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완전 고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완전 고용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야 다음 달에 150억 줄이는 거를 한 200억 줄일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시장이 좀 출렁이겠죠. 또 비둘기파인 연준 의장이 또 나와가지고 아 그렇게 줄여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장이 좀 안정됐다가 또 다른 매파 성향의 연준 의원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시장이 출렁이고 그러니까 좀 어지럽게 막 이렇게 좀 출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거나 테이퍼링은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FOMC를 좀 지켜보면서 그 이전에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시장의 움직임 이런 걸 좀 보면 첫 달만 좀 잘 넘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패턴이 좀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FOMC에서는 기자회견이 좀 중요했는데요. 기자회견 나온 내용 중에 제가 좀 묶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 이 앞전에 얘기해드린 테이퍼링 속도 변화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일단은 물가 쪽하고 그 다음에 고용 쪽 이 내용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파월이 이제 얘기한 거는 2022년에는 공급망 이슈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9월달 FOMC 회의인가요? 그 이후부터 갑자기 에너지 위기라든지 뭐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병목 현상에 관한 내용들을 좀 올려드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그다음에 뭐 중국의 석탄 가격, 그리고 뭐 발틱 운임 지수, 그 다음에 석유 가격, 뭐 이런 거를 좀 올려드리면서 미리 조금 한 10월 말부터인가요? 좀 꺾이는 거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뭐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온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슈가 됐을 때는 뉴스가 막 이렇게 쏟아지다가 요즘 같은 뭐 반토막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뉴스가 이제 싹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집한 이제 자료들을 이제 좀 보게 되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중국에서도 지금 뭐 이 11월부터 해가지고 석탄 생산량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석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뭐 트위터를 또 날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석탄 재고가 20일치가 이제 넘어가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커먼웰스 뱅크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유료 회원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뭐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제목은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일단은 에너지 위기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그 안에 이제 짐작컨대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담아 있는지 좀 보게 되면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수개월 내로 조금씩 이제 둔화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예상이 변화가 없는데 브렌트유는 85달러, 배럴당 85달러, 가격 떨어지기 전에 한 85달러 정도가 이제 피크로 예상이 된다라는 뭐 이런 자료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5일 날 나왔네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들을 볼 때마다 뭐 느끼는 거는 이제 이게 에너지 위기라든지 뭐 병목 현상이 조금 완화가 되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철광석 철광석 가격도 마찬가지로 뭐 100달러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되겠죠. 이전 영상에서 그때 뭐 얘기 드렸던 게 서호주 부동산 쪽 얘기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톤당 거의 한 50달러 정도 가니까 도시가 거의 뭐 고스트 시티가 됐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도 떠나고 광부들도 떠나고 구조조정이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100달러 지금 현재는 밑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조금 걱정할 시기가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는 뭐 중국 철광석 수입이 상당히 좀 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급망 이슈는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또 하나 빌드업 되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 비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당연히 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조금 뉴스를 좀 빌드업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예, 다음은 이제 테이퍼링 얘기인데요.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전략의 변화로 우리는 시장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금리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테이퍼링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시장 반응은 테이퍼링은 이제 됐고 금리 인상이 언제 될지가 궁금해.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올릴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선을 이렇게 딱 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칠 기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테이퍼링이 7월 달에 끝난다.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 정도 안에 금리 인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엄청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일단 물가는 달성을 했으니까 됐고 고용은 일단 완전 고용이 나오기만 하면은 금리 인상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완전 고용 상태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내년 고용 상한선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 확실히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힌트를 좀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야 잘하면은 내년의 말에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는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50만에서 60만 개의 일자리는 좋은 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 상승의 증거가 없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임금 상승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조금 기자회견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지금 높은데 그게 좀 지속되더라도 우리가 참을게. 그리고 고용이 조금 우리가
확실하게 올라오는 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고용이 굉장히 지표가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56만 개 일자리가 나왔나요? 예상하기로는 뭐 45만 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 원래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꺾였죠. 그렇지만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예상하기로는 올라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복귀를 안 하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빠진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진 사람들이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일자리 시장이 타이트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거 완전 고용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파월이 이렇게 좀 선을 좀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임금 상승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아직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선을 좀 그었네요. 그리고 파월 재임 문제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파월이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파월의 재임을 예상하는 예상도인데요. 다음에 이제 브레이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틱. 일단은 압도적으로 파월이 좀 높은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말이 좀 많았죠. 구설수가 좀 있었는데 그걸 10월 22일 날이었던가요? 이제 연준 고위급 이사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좀 통과가 되면서 좀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이 다시 될 거다라는 예상도가 좀 올라가면서 조만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신임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다음은요. 11월 달 호주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나온 기관들이 지금 기준금리를 언제 할지 예상하는 거를 모아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두 개로 좀 나눴습니다. 하나는 매파 전망 기관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 전망 기관으로 이렇게 따로 나눴는데요. 비둘기 전망 기관에서는 지금 내셔널뱅크, 그 다음에 ANZ뱅크, 웨스팩이 지금 비둘기 전망 기관으로 좀 속해 있고 매파 전망 기관은 지금 커먼웰스하고 AMP를 지금 따로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비둘기 전망 기관은 금리 인상이 내년에는 좀 힘들고 2023년에나 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뱅크는 뭐 예전에도 보고서를 계속 보여드렸지만 사실 2023년도 내셔널뱅크에서는 전망을 좀 안 하다가 요번에 C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조금 앞당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셔널뱅크는 한 2024년 정도 돼야지 금리 인상 한 차례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아주 비둘기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ANZ뱅크는 조금 2023년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한다. 웨스팩은 요거보다는 조금 앞에 있습니다. 23년도 1분기에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매파적으로 CPI 지수가 나오자마자 발표한 쪽이 AMP가 내년 11월 달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먼웰스가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신용평가사라든지 기관에서 나온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피치에서는 호주 금리 인상이 23년도 예상되지만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2022년도 말에 물가고 임금 상승률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테이퍼링 종료가 내년 일단은 2022년도 2월 달까지는 40억 달러씩 사주는 걸로 지금 말이 이제 나온 상태죠. 그 이후에 2분기에는 이제 이게 테이퍼링이 완전히 끝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는 호주 중앙은행의 패배는 다른 중앙은행들이 걱정해야 한다. 호주 국채 수익률의 갑작스런 급등은 다른 통화당국이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꼬집었네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 UBS는
호주 중앙은행이 2월 달에 주간 국채 매입을 절반으로 줄이고 내년 2월 달에 절반으로 줄이니까 뭐 한 20억 달러로 줄이고 5월에는 이제 테이퍼링 완전히 끝낸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현재 사상 최저치인 2023년도 상반기에 0.1%에서 2023년도 6월 달까지 0.5%로 천천히 인상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좀 했네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비둘기적으로 조금 UBS도 마찬가지로 그쪽인 것 같아요. 시티은행에서 전망한 거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인 공급망 붕괴가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23년도 1분기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거의 웨스팩하고 좀 비슷한 계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언제쯤 될 것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각 이제 기관별로 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요. 내년에는 한 요만큼이 이제 내년에 인상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한 이코노미스트들이고 요만큼이 이제 내후년 정도 돼야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좀 반반 정도로 갈리긴 했는데 내년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한 1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한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은 좀 힘들 것 같고 2023년도 1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중간 가격을 한번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저도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지만 뭐 사실 전망이 이게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보는 거는 요 교집합 이 중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찾는 게 의외로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찾아보면은 한 2023년도 1분기 정도가 금리 인상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FOMC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호주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되는지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FOMC하고 호주 중앙은행하고 여기도 좀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나온 영란은행에서 나왔던 내용도 조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은행에서는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매파였으니까 이번 달에 좀 금리 인상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영란은행하고 지금 신뢰도가 상당히 좀 무너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팔로우하는 전문가들이 한 내용 중에 좀 가슴에 좀 와닿던 내용이 그다음부터 이제 국채 수익률이 뭐 장기든 단기든 확 빠지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죠. 뭐 미국에서는 고용이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다른 중앙은행들이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좀 가지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앞서가서 이거를 조금 뒤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채 수익률이 좀 빠진 거 아닌가 하고 좀 생각이 좀 되어져요.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